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정연파 교류와 커패시턴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영상에서는 정연파 교류와 리액턴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인덕턴스, 정연파 교류와 인덕턴스에 대해서 살펴봤죠. 이번 시간에는 정연파 교류와 커패시턴스 C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커패시턴스 C는 페럿이라고 해서 F로 표기하는 페럿이라는 단위를 가진 상수였는데요. 이제 그 커패시턴스를 오메 단위를 가지는 오메가 C분의 1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메가 C분의 1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커패시턴스 C에 교류 전압을 공급했을 때 흐르는 전류 IT라고 하면 그 IT의 파형을 파악해보고 그리고 그 IT와 오메가 C분의 1을 복소평면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IT와 오메가 C분의 1을 복소수화해서 복소평면에 올리는 것이죠. 이제 이로써 교류 회로에서 발생되는 전압과 전류 이상차 세타, 전압과 전류 이상차 세타, 이 세타가 코사인 세타는 0률이죠. 이상차가 발생하는 이유의 두 번째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의 이유를 찾아보는 거죠. 앞선 인덕턴스, 정연파 교류와 인덕턴스에서 그 유상차가 발생하는 첫 번째 이유를 찾아봤습니다. C는 전자를 만들었고 인간은 커패시턴스 C를 만들었다. 즉 과학자인 사람 과학자들이 모여서 커패시턴스 C를 정의했죠. C를 이런 식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이 C가 어떻게 나오게 된 배경에는 여러분 껌 은박지 있죠? 입에 넣고 나면 남는 그 은박지 종이 두 장을 갖다가 맞대고 이 가운데다가 A4 용지를 놓는 겁니다. 또는 A4 용지 양면에다가 풀을 바른 후에 그 껌종이 은박 껌종이를 붙이는 겁니다. 붙인 다음에 그 선을 연결하고 3V짜리 건전지 또는 9V짜리 건전지를 연결하면 이쪽에는 전자가 모여들고요. 이쪽 판에서는 전자가 밀려나 가지고 이렇게 와서 이쪽 판으로 전자가 모여드는 거죠. 이쪽 판에 있던 전자가 밀려남으로써 여기 있던 양성자, 즉 양의 전화, 플러스 전화만 많이 남게 되어서 이쪽 판에서는 플러스 전화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거, 플러스 전화가 남아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거고, 이쪽에는 마이너스 전화가, 전자가 많이 와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전화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거죠. 그때 여기에 공급된 전압 V, 이 판에 걸려 있는 전압 V 하고 여기에 모여 있는 전하량들 사이에는 이런 비례관계가 성립하더라 이거죠. 비례관계. 여기는 플러스 전하량, 여기는 마이너스 전하량인데 그 절대값을 취하면 절대값을 취하면 그 전하량은 똑같습니다. Q라는 전하량으로 똑같습니다. 그 Q라는 전하량과 공급된 전압, 즉 이 판 두 개 사이에 걸려 있는 전압 사이에는 이런 비례 관계가 성립하는데 과학자들은 이런 비례식을 가만히 놔두고 보질 못하죠. 꼭 이렇게 이렇듯 이퀄 상태를 만들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비례상수 C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 비례상수 C를 만들어서 커패시턴스 C를 이처럼 정의하는 겁니다. C는 V분의 Q, 즉 이런 비례 관계를 이퀄로 만들기 위해서 비례상수 C를 만들어서 V에다 곱함으로써 이퀄 관계가 성립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그 상황에서 C를 이제 정의를 하는 거죠. C는 이렇게 하기로 하자, 이렇게 구하기로 하자라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이 정의를 가지고 이 평양판 두 장이 붙어있는 평양판에 커패시턴스를 구해보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
판때기, 이 판때기 두 개 사이의 거리를 D라고 하고, 이 판때기 면적 S, 이쪽 판때기도 면적이 S가 되겠죠. 그 면적 S, 입실론이라고 하죠. 유전율이라고 하는 입실론 곱하기 면적 S, 그것을 거리 D로 나눠주면 이 형태에서의 커패시턴스 C가 구해지는 거죠. 여기 유전율,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해놓은 겁니다. 이거에 대한 정의를 여기 써놓은 겁니다. 유전체가 외부 전기장에 반응하여 만드는 편극의 크기를 나타내는 물질 상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전기 문의한데는 이야기가 어려운 그런 단어들이죠. 즉 파란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죠.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죠. 한마디로 말해서 이 입실론 값이 클수록 전자를 더 많이 여기에 축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입실론은 각 물질마다 가지는 고유값입니다. 고유값. 그러니까 종이는 얼마, 뭐 물은 얼마, 그다음에 대리석은 얼마, 필름은 얼마, 이게 다 물질마다 고유값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 뜻을 몰라도 각 물질마다 또는 재질마다 그 고유값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조견표를 보고서 대입하면 됩니다. 참고로 전자 한 개의 전하량은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성 쿨롱입니다. 쿨롱. 전자 한 개의 전하량은 전기공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은, 그리고 열심히 전기공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이게 입에 쫙쫙 붙어 있습니다. 저의 경우만 해도, 나의 경우만 해도 아마 죽을 때까지 이 숫자는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놈을 역수를 취해보면 1쿨롱은 전자 몇 개로 이루어져 날 수가 있죠. 전자 6.242 곱하기 10의 18승계로 이루어져 있죠. 개수는 많지만 부피는 작은 거죠. 1쿨롱이라고 해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전기의 흐름은 전자지 않습니까? 전자. 양성자는 어떤 도체 내에 딱 고정 상태로 있으니까 움직이질 않으니까 결과적으로 전하라고 하는 것은 결국 전자가 만드는 거죠. 전하라고 하는 것은 전자가 만드는 거고, 따라서 전하량도 전자가 만든다고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평형판을 갖다 이렇게 놓고 거기에 정연파 교류 전압을 연결해 보는 겁니다. 공급해 보는 겁니다. 이 커패시턴스 C에다가 그 정연파 전압은 Vm sin 오메가 T를 공급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과학자들이 모여서 이 C만 정의한 것이 아니라 또 한 가지 정의를 했죠. 전류. 여기 흘러가는 전류, 도체에 흘러가는 전류. 꼭 여가 C가 아니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이런 L이 여가 C 대신에 L이 그건 저항이죠. 예, 저항이라고 합시다. 저항이 놓여 있다고 해도 여기 이 도체의 이 전선에 흐르는 전류는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된다는 거죠. 시간 변화율, 이 도체에 흐르는 전하량, 이건 QT는 전하량입니다. QT는 전하량.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변하는 전하량이죠. 쿨롱이라는 단위를 가지는 전하량을 말합니다. QT는 시간에 따라 변하는 T가 가로 열고 닫고 T가 있으니까 그 시간에 따라 변하는 전하량은 변화율이죠. 변화율. 그 변화율을 전류라고 하자.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전류 IT라고 하자. 시간에 따라 전하량이 변함으로 여기가 흐르는 전류도 이렇게 표기가 되어야 되겠죠. 정의하면서. 여기에 이제 L이 와도 L이 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안 오고, 코일, 이렇게 L 감은 거. 또는 여기에 이 C와 저항이 이렇게 저항 직렬로 되어 있다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형태의 효로든 간에 거기에 흐르는 전류는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C를 이렇게 정의했기 때문에 V를 이쪽으로 옮기면 CV는 Q가 되는 거죠.
Q는 CV가 되는 겁니다. Q는 CV. 이게 일반식인데 공급전압 VT를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VM sin 오메가 T로 공급했을 때 이때 여기에 축적되는 전하는 여기에 흘러가는 전하량과 똑같은 거죠. 여기에 축적되는 전하는 그럼 그게 축적되는 전하도 시간에 따라 변하겠죠. 공급되는 전압이 시간에 따라 변함으로 축적되는 전하도 시간에 따라 변하겠죠. 왜? 비례관계에 있으므로. 비례관계라는 것은 이놈이 사인 파이면 이것도 사인고, 사인 파, 이게 코사인이면 이것도 코사인 파. 똑같이 비례관계라는 건 그런 겁니다. 근데 공급전압은 VM sin 오메가 T라고 했습니다. VT는 VM sin 오메가 T. 이름을 여기다 넣는 거죠. VT 대신에 VM sin 오메가 T를 넣게 되면 QT는 C VM sin 오메가 T가 되는 거죠. 이렇게 옮긴 겁니다. 이쪽으로 옮겨서 이 VT 대신에 이걸 집어넣은 겁니다. 그리고 전류의 정의식에서 전류 IT는 DT분의 DQT라고 했으니까 이 DQT 대신에 이걸 넣는 겁니다. 이게 넣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되겠죠. DT분의 D CVM sin 오메가 T가 되겠죠. 이제 이걸 미분하는 거죠. 이렇게. 이게 미분식이죠. 미분하면 오메가 CVM 코사인 오메가 T가 나오는데 이 코사인 오메가 T를 이 오메가 CVM은 그대로 가는 거고 이 코사인 오메가 T는 이렇게 변형이 되죠. 변형이 가능하죠. 이렇게. 이런 고등학교 때 배웠습니다. 변형하는 것은. 여기서 이 변형하는 이 식을 설명하면 수학 시간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공급전압이 VM sin 오메가 T였죠. 그러면 이건 원점에서 출발하는 거니까, 원점에서 출발하는 식을, 형태를, 파형을 그려보면 180도, 90도에서 최대값을 가지는 거죠. 90도에서 최대값. 그리고 180도를 지나서 이런 식으로 270도에서 최대값 가졌다가 360도 지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근데 전류 IT는 90도 앞서는 나왔죠. 앞서는 결과로 나왔죠. 앞서는 결과로 나왔습니다. 공급전압 VM sin 오메가 T보다 앞서는 전압으로. 그래서 앞서서 전압이 나오는 겁니다. 얘가 마이너스 90도입니다. 파형이 이렇게 되는 거죠. 즉, 커패시턴스 C 소자에 흐르는 전류는 전압보다 90도 앞선다. 90도 앞서고 있죠? 90도 앞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시간이 0입니다. 0. 이때부터 공급전압이 공급되기 시작했는데 그 시간 0초 이전에는 전압도 없고 오니까 당연히 전류도 0이 되겠죠. 실제로는 여기가 이 부위가 삭제가 되어야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부위가 삭제가 되고 이렇게 되어야 되겠죠. 여기까지 이렇게 와야 되겠죠. 전류값이 이게 IT 전류파형, 빨간색이 전류파형, 검정색이 공급전압 VT입니다. VT. 그래서 실제 상황 같으면 여기 0이 되겠죠. 그 0초 이전에는 0이 되어야 되겠죠. 그 선에 흐르는 전류는 0이 되고, 그리고 이 순간 여기서까지 이 순간에도 전압이 상승하는 순간에도 실제로는 IT는 아주 큰 전류가 이 크기가 아니고 이 형태가 아니고 이 형태도 없어져야 됩니다. 형태도 없어지고 이것도 없어져야 되고 실제로는 흐르는 전류는 아주 큰 전류가 흐르다가 툭 떨어져서 이렇게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실제 상황에서는. 네, 그것까지 설명하게 되면
지금 우리는 역류를 향해서 가는 건데, 역류를 찾기 위해서 가는 건데, 그것까지 설명하게 되면 배가 산으로 가는 꼴이 돼서 복잡해집니다. 그 얘기는 나중에 다시 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부터 이 구간에 대한 설명은 나중에 다시 하기로 하고, 우선은 그냥 이렇게 앞선다. 전류가 앞선다라고 이해하고 계십시오. 자, 그러면 이게 전류 IT의 파형이죠. 이 전류 IT의 파형. 이게 공급전압 VT의 최대값 VM입니다. 전류 IT의 최대값은 이 높이죠. 이 높이가 IM이죠. 최대값. 이게 최대값을 나타내는 거죠. 이게 IM. 이런 건 고등학교 때 다 배운 내용입니다. 사인파에서 또는 코사인파에서 그 앞에 놓인 게 최대값이 되는 거죠. 즉, IM은 오메가 C VM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V는 IR, 중학교 때 배운, 과학 시간에 배운 V는 IR,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은 이 공식은 입에 쫙쫙 붙어 있습니다. V는 IR. I는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R분의 1 V. 마찬가지 이 식도 이 식에 맞춰서 이런 형태로 맞춰서 변형해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이게 오메가 C분의 1, 이 오메가 C분의 1이 R과 맞먹는 거죠. R이 형태로 되는 거죠. 오메가 1과 앞선 영상에서 설명한 오메가 1과 오메가 C분의 1 그리고 R 서로 이렇게 이제 대등한 관계 맞먹는다? 맞먹는다는 표현이 좀 그렇고, 대등한 관계가 되는 거죠. 그리고 공급전압 VT, 이 VT의 시료치를 V라 하고, 흐르는 전류 IT, 이 IT의 시료치를 I라고 하면, 앞선 영상에서 시료치는 어떻게 우리가 공부했습니까? 시료치는 루트 2분의 최대값, 시료치는 루트 2번의 최대값으로 공부했습니다. 따라서 VM은 시료치 곱하기 루트 2. 최대값은 시료치 곱하기 루트 2. 이놈과 이놈을 여기다 대입합니다. 여기다가. 대입하게 되면 시료치 I는 오메가 C분의 1분의 1 V. 시료치 V가 되는 거죠. 이것과 똑같은 형태가 되는 거죠. 자, 이거하고 이 식을 주목해 봅시다. 오메가 C분의 1은 전압과 전류의 최대값 사이를 관계짓다. 전압의 최대값, 전류의 최대값 사이를 관계짓고 있죠. 여기서도 저항 R은 전압과 전류를 관계짓고 있죠. 그 다음에 오메가 C분의 1은 시료값 사이를 관계짓고 있죠. 시료값 전류와 시료값 전압 사이를 오메가 C분의 1이 관계짓고 있죠. 그런 점에서 저항 R과 같아서 단위는 오음을 사용한다. 이거의 단위는 오음이다. 이거의 단위는 오음이다 이거죠. 오음. 이거의 단위는 오음. 이거의 단위도 오음이죠. 앞선 영상에서 오메가 L의 단위는 오음이라고 규정을 지었죠. 오음, 오음, 오음. 서로 대등 관계가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러나 물리적 성질은 이거의 오메가 C분의 1의 물리적 성질은 저항 R과 다르기 때문에 그 명칭을, 이거의 저항은 레지스턴스라고 하죠. 근데 그래서 물리적 성질은 다르기 때문에 명칭을 리액턴스라고 한다. 이것도 명칭을 리액턴스라고 하죠. 오메가 L도. 그렇지만 이것은 인덕티브 리액턴스라고 한다겠죠. 특히 커패시턴스에 의한 것이므로 커패시티브 리액턴스라 명칭한다. 이것을 커패시티브 리액턴스라 명칭한다. 오메가 C분의 1을
capacitive reactance라고 명칭한다. 이것은 inductive reactance, 이것은 resistance. 전기공학에서 사용되는 모든 물리량은 허수값을 가지지 않는다. 전기공학에서 사용되는 물리량뿐이 아니죠. 물리, 화학, 전자, 토목 모든 공학이나 자연과학에서 사용되는 물리량은 허수값을 가지지 않지만 그러나 회로 해석의 편리를 위하여 전압, 전류, R1, R, 오메가 L, 오메가 C분의 1을 비롯한 여러 물리량을 복소수화해서 복소평면에 올려놓는다. 우리는 조금 전 앞서서 커패시턴스 C에 흐르는 전류 IT는 공급전압보다 90도 앞선다라고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복소 평면에 올리게 되는데 시력값으로 해서 시력값을 가지고 복소 평면에 올립니다. 일반적으로 시력값을 가지고 복소 평면에 올리는데, 그리고 전압, 시력값 전압, 공급전압, 왜 시력값을 기준 페이스로 삼아서 플러스의 실축을 기준축으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앞선 영상 복소수는 우리가 왜 공부하는가에서 플러스 실축을 기준축으로 삼고 거기에 올리는 복소수를 기준 페이스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전압을 일반적으로 기준 페이스에 올립니다. 실축에 올림으로 전압 V는 실수값이 되는 거죠. 실수값. 원래는 여기다 이렇게 점을 찍어서 복소수라고 표기해야 되지만 실수이기 때문에, 그리고 기준 페이스에 올라가는 것은 그 점을 삭제합니다. 그리고 전류의 시력값은 I인데 V보다 90도 앞선다고 했습니다. 90도 앞선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복소평면을 배울 때 어떻게 배웠냐면 기준축에 대해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야.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을 앞서는 거, 시계 방향으로 가는 것을 뒤지는 겁니다. 뒤지는 거. 근데 전류가 90도 앞선다고 했으니까 시계 반대 방향이죠. 반대 방향으로 가가지고 올려놓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허축인데 플러스 허축이 올라가는 거죠. 전류 시루치가. 그래서 거기다가 점 하나 찍어서 너는 이제 복소수야. 복소 평면에 올라갔어라고 하는 표식을 하고 90도 앞서니까 플러스 허축에 올라가는 겁니다. 즉 이 식에서 지금 J가 올라간 겁니다. J가 하나만 더 앞에다가 써놓은 겁니다. 아까 그 식에다가 J만 하나 더 써놓은 겁니다. 즉 플러스 허축에 올라가니까 J를 써놓는 거죠. 여러분, 마이너스 J2와 J2 어디에 올라갑니까? 이 J2는 플러스 허축에 올라가죠. 이 마이너스 J는 마이너스 허축에 올라가는 거죠. 허축에다 하나, 둘이면 여기 마이너스 J2가 되는 거죠. 하나, 둘, 여기는 J2가 되는 거죠. 이렇게. 즉, 이 I가 플러스 축에 있으므로 당연히 여기 앞에 나오는 J가 플러스가 되어야 되겠죠. 그러죠. 이것처럼 플러스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앞서서 이 식은 구한 겁니다. 지금 유도해낸 겁니다. 거기다가 앞에다가 이걸 붙여서 너는 이제 복소수가 됐고 너는 이제 플러스 허축에 올라간 거야 라고 하는 거죠. 이거에 의해서. 그리고 우리는 고등학교 때 이 J가 이게 분모죠. 분모. 1은 분자. 분모로 내려오기면 부호가 밖에서 내려오죠. 마이너스 J로 부호가 밖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건 고등학교 때 배운 겁니다. 다시 올라갈 때는 또 부호가 바뀌는 거죠. 만약에 마이너스면 내려올 때는 플러스가 돼서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이걸 극좌표 형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어차피 이것은 오메가 C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전체는 오메가 CV가 되는 거죠. 이 전체는 오메가 CV가 되는 거죠. 따라서 복소수 Y는 극좌표 형식으로 표현하면 오메가 CV 하고 이렇게 90도 써놓으면 되는 겁니다. 왜? 90도 앞섰으니까 뒤지면 여가 마이너스가 되겠죠. 마이너스 90도가 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는 중요한 식을 하나 얻어냈죠. 리액턴스라고 한다고 했죠. 리액턴스는 보통 이렇게 X로 표시합니다. X로. 근데 커패시티브 리액턴스니까 뒤에다가 소문자 C를 써서 XC로 표시합니다. 만약에 인덕티브 리액턴스 같으면 여기다 X라고 L을 씁니다. 이 코일 말이죠. 코일 말하는 겁니다. 이게 L이니까 XL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XL. C는 이 커패시턴스 C는 이렇게 리액턴스인데 커패시티브 리액턴스니까 XC라고 표시하고 오메가 10분의 1이 되는 거죠. 이제 XC는. 그래서 이놈을 복소수하게 되면 점을 찍어주고 마이너스 J가 이렇게 붙여서 나오는 거죠. 어렵지 않죠? 쉽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복소수화 시켰습니다. 이렇게 복수 평면에 올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걸 복수 평면에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J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전류는 플러스 서축에 올라갔는데 커패시턴스에 흐르는 전류는, 근데 본인 당사자인 커패시티브 리액턴스는 마이너스 서축에 올라가는 거지. 이제 마이너스 서축에 마이너스 J니까 앞선 영상에서 배운 오메가 1은 플러스 허축에 올라가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 그 커패시턴스 C에서 나타나는 에너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즉, 에너지는 와트와 J, 뭡니까? 까먹었습니다. 이거 어쨌거나 줄. 한글로 쓰죠. 줄. 실질적인 전력은 어떻게 됩니까? 실제 전압파형 곱하기 전류죠. 실제 거기 흘러가는 물리량, 전압 곱하기 실제 거기 흘러가는 물리량을 나타내는 전류로 곱하면 그게 바로 전력을, 와트인 전력을 표시하는 겁니다. C에 공급되는 전압은 VT는 VM 사인 오메가 T고, C에 흐르는 전류는 오메가 C VM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90이니까 앞서서 이거 다 지금 우리가 유도해낸 겁니다. 이건 미리 주어진 거고, 이 식은 주어진 거고. 따라서 와트 전력은 V 곱하기 I가 빠졌습니다. 왜 지워졌냐. I. 단위는 와트. 그래서 이 식과 이 식을 곱해서 정리하면 2분의 1 오메가 C VM 자승 사인 2 오메가 T가 됩니다. 이놈을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 빨간색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공급전압은 이 파란색. 이게 공급전압입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전압이 상승, 여기가 90도입니다. 90도. 90도. 여기는 180도. 아니, 90도가 아니구나. 아, 맞지, 180도. (90도까지는) 공급전압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90도 이후부터는 공급전압이 하강하고 있습니다. 값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작아지고 있습니다.
그 공급전압이 상승하는 구간에서는 커패시턴스에 저장되는 에너지는 플러스 값을 가지고 그래프상에서 보면 공급전압이 하강하는 구역에서는 저장되는 나타나는 에너지가 마이너스 값을 가집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전압이 상승하고 있을 때는 에너지를 저장했다가 전압이 하강하고 있으니까 에너지를 도로 내놓는다, 뱉어내 놓는다. 전원적으로 돌려놓는다는 의미죠. 환원시킨다는 거죠. 즉,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커패시턴스 C에서의 소비 전력은 없다, 제로다. 인덕턴스에서도 소비 전력은 제로였죠. 제로. 이 파형을 평균화 한번 해보겠습니다. 평균화. 우리 대학 1학년 교양 수학 시간에 배우는 평균화 작업. 평균치 값을 PA라고 하면 평균화, 주기함수의 평균화 공식은 이렇게 주어지니까요. 그 함수 P, T 해보면 이 값을 적분하는 거죠. 이 값을 적분하는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하는 겁니다. 이 시간 동안 적분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로가 나옵니다. 해보면 뭐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거 적분하는 거. 제로가 나옵니다. 제로. 즉 수학적으로도 소비 전력은 제로. 물성적으로 살펴봐도 소비 전력은 제로. 그럼 이 저축되는 에너지는 얼마냐? 저장되는 에너지는 얼마냐? 2분의 1 CV 자생이더라 이거죠. 이 V는 시료값을 말합니다. 시료값 V, 시료값 전압. 커패시턴스 C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 시간 정연파 교류 전압과 인덕턴스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올린 지난 영상에서 저는 그 인덕턴스에서의 전력 PT 파형을 이렇게 그때 그래서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다시 그랬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려서 설명해드렸습니다. 그때. 이렇게. 근데 그게 잘못됐습니다. 이 빨간색 보이죠? 빨간색 파형으로 그렸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흑색깔로 제가 그려서 표현했습니다. 잘못 그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틀린 점을 바로 찾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유익하고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는 최소한 한 편 정도는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